윤미향은 한 번 볼모는 영원한 볼모라는 자세로 여전히 할머니를 우려먹고 있다. 모여서 처먹고 난 뒤 사진에만 길할머니 생일 축하. 이러면 만사 오케이. 윤미향 씨가 지난 11일 지인들과 와인잔을 들고 있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부적절한 처신이란 지적이 나오자 사진을 삭제한 것인데요. 와, 저는 이 위안부 할머니 팔아서 국회의원이 된 윤미향 씨의 행동을 볼 때마다 기가 찹니다.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시국에 와인 파티를 한다?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서 와인 파티를 한 거라면 그나마 우리 국민들도 위안이 될 텐데, 위안부 할머니 팔아 받은 후원으로 지금 기소까지 된 마당에 이번엔 할머니 팔아서 자기들끼리 와인 파티를 한다? 아마 할머니 팔아서 해외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호텔 같은 곳에서 어떻게 했을지 눈에 선합니다. 뭐 전세계 와인 맛은 전부 섭렵하지 않았을까요? 위안부 할머니들 한 분씩 찾아다니며 절하며 사죄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도 모자랄 판에 이러고 있으니 이게 지금 바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준입니다. 지금 이런 작자가 대한민국 국회에 출근하고 있으니 말도 안 되는 법들이 속전속결로 통과되는 겁니다. 이렇게 와인 파티하기 바쁜데 공수처법 개정안이 뭐고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그리고 국정원법 개정 내용은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내용은 알고 뭐 국회 본회의장에서 찬성표를 던졌을까요? 그리고 국민들이 비판하니 뒤늦게 올린 이 윤미향 씨의 사과문을 한번 보십시오.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12월 7일 월요일은 길어녹 할머니의 94번째 생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락이 닿질 않아 만나뵐 길이 없어서 축하 인사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나눈다는 것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 식당 이용 시 방역 지침은 철저히 준수했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입장 시 코로나19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 QR코드, 열 체크 등을 진행하였고 식사 시간도 9시 전에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정말 보면서 열불이 나는데요. 길어녹 할머니 생신 때문에 모였다고 했는데 할머니는 그 자리에도 없었던 겁니다. 와, 진짜 하다하다 이제는 할머니 생신까지 팔아서 저럴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들 팔아서 국회의원이 됐으면 됐지. 도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할머니들을 자기 인생에 이용하려 드는 것인지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소름이 다 돋습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찍고 발열 체크를 해서 마치 괜찮았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네, 일반 국민들이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왜 열받았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윤미향 씨는 인정하긴 싫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국회의원 아닙니까? 동네 아줌마가 그냥 와인 한잔 했으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아무 데도 나가지 못하고 지금 우울증까지 걸렸습니다. 맨날 마스크 쓰는 것도 불편한 마당에 문재인 정부는 백신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윤미향 씨는 저렇게 즐거워하며 와인 파티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내보내면 어떤 국민들이 그걸 흐뭇하게 바라볼까요? 당연히 열불나지. 이런 작자들은 백신도 그냥 돈 내고 맞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 일을 보며 정말 열불이 났지만 오늘 어떤 걸 보고 화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요즘 단골이시죠? 기생충 박사 서민 교수가 이번엔 자신의 블로그에 윤미향 씨를 언급했습니다. 윤미향 씨를 속 시원하게 비판하면서 패러디도 했는데요. 정말 저도 보고 빵 터져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유합니다. 화난 마음 조금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한 달 후인 2021년 1월 24일은 위대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69세 생일이다. 코로나 전국이긴 하지만 이것저것 안 따지는 대깨문들은 지들 부모님 생신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성스러운 생일 축하 행사를 준비할 것이다. 생일 즈음에서 문통에게 한우라도 사주려 해도 그게 어려운 것이, 첫째, 내가 부른다고 해서 문통이 올 리가 없고, 둘째, 그간 문통 욕을 워낙 많이 해놔서 면목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럴 때 참고해야 하는 게 국회의원님의 지혜. 존경하는 윤미향 의원은 말한다. 꼭 주인공이 있어야만 생일 파티를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다들 알다시피 윤미향은 할머니들을 볼모 삼아 오랜 기간 앵벌이를 시켰댔고 그렇게 얻은 명성으로 국회의원에까지 당선됐다. 목적을 이뤘으니 이제 할머니가 더는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윤미향은 한 번 볼모는 영원한 볼모라는 자세로 여전히 할머니를 우려먹고 있다. 오늘 SNS에 올렸다 욕먹으니까 후다닥 지운 길할머니의 생일 축하 파티 게시물은 그 백미. 여기서 네가 배워야 하는 점은 다음이다. 첫째, 생일 파티는 당사자가 없어도 가능하다. 윤미향은 참석자들과 와인잔을 맞부딪히는 사진을 올린 뒤 이렇게 썼다. 길할머니 생신을 할머니 빈자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끼리 만나 축하하고 건강기원, 꿈 이야기들 나누며 식사일하고. 문장만 놓고 보면 꼭 길할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지만 정의연, 마포쉼터에서 머물던 길할머니는 마포쉼터 소장이 의문의 자살로 숨을 거둔 뒤 양아들인 황 목사 집으로 가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러니 생일 축하가 진심이라면 당연히 길할머니를 모셔놓고 해야 하건만 윤미향은 그런 거 상관없다. 모여서 처먹고 난 뒤 사진에만 길할머니 생일 축하. 이러면 만사 오케이. 그나마 코로나 전국이기에 망정이지. 그것만 아니었다면 밤새 축하할 뻔했다. 크크크. 둘째, 적대 관계에 있다 해도 생일 파티는 가능하다. 현재 윤미향은 8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그중 6번째가 치매에 걸린 길할머니의 보물 기부를 빙자해 횡령했다는 의혹이다. 국가에서 할머니한테 돈을 보내주는 족족 은행 가서 현금으로 찾았다나. 크크크. 윤미향은 할머니 주체성 무시하지 마라. 자발적으로 기부했다. 이딴 소리를 변명이랍시고 하는데 이러니 사탄이 우리나라에 얼씬도 안 하는 거다. 나중에 걸리니까 양아들인 황 목사가 빙 뜯은 것처럼 몰아가던데. 마포쉼터 소장이 자살한 게 이 사실이 드러나고 난 다음이라는 건 의미심장하다. 아무튼 검사 기소장대로라면 길할머니를 앵벌이시키고 할머니 앞으로 온동까지 착복했던 사람이 할머니의 생신을 축하한답시고 지들끼리 모여 처먹고 있다. 이게 가능하다면 내가 문재인 대통령의 생신을 축하해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한다라고도 열흘 남은 문통 생일을 미리 축하해주기로 했다. 아파트 이웃한테 받은 맛있는 과메기를 우리 집 미녀인 은고미와 같이 먹으면서 문재인 대통령 생신을 문재인 빈자리 가슴에 새기며 은고미랑 과메기 먹으며 조소하고 감옥 기원. 은고미한테 육포 줄 테니 조금만 참으라고 하며 혼자 다 처먹음. 윤미향 의원님 고맙습니다. 의원님도 꼭 감옥 가세요.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